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잘난 김동환입니다. 자,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자, 위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다음 달 적중 예상 문제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다음 달 적중 예상 문제가 필요하다, 추가 문제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 따라 들어가셔서 자, 문제 다운받고 다시 오셔가지고 저랑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9월달 HSK 5급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이 9월인데요. 사실 8월 달에 갑자기 더 이상 현장 강의, 대면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그 많았던 학생들과 갑자기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수 없게 됐어요. 자, 학생들과 갑자기 제가 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오늘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 마스크 쓰고 있어도 눈빛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눈으로 인사를 하고 제가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오늘 시험 응시하신 분들 다른 때보다 더 고생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자, 오늘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그렇지만 마스크 없이 저도 오랜만에 강의하는 거라서 좀 더 기쁘게 그 다음 좀 더 여러분 절실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 위해서 총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전체적인 총평을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기에 앞서서 자, 오늘은 제가 시험장 딱 가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조금 놀랐어요. 우리 원래 시험지의 맨 위쪽에 보면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 기관 그리고 좀 행정 업무를 보는 기관이 공즈쉐위엔, 이 공자학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오늘 시험의 맨 위 표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教育部, 그 다음 中外 위엔 交流合作中心이라고 해서 제가 그 기관을 좀 알아봤더니 우리 중국 교육부 산하에 있는 2020년도 6월에 출범한, 즉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한테 중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새로 출범을 했고 자, 그 기관에서 처음으로 제출한 우리 문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험의 여러분 경우는요, 지난 시험에 비해서 듣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듣기는 실제 시험에서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듣기가 좀 쉽게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좀 기분 좋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쭉 끝까지 밀고 갈 수 있게 만드는데 자, 오늘 시험은 듣기가 좀 어려워서 정말 시험은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세 개의 영역이 다 중요하죠. 그리고 그 세 개의 영역의 절대 난이도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듣기가 어렵고 어떤 때는 독해가 어렵고 어떤 때는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시험처럼 이 듣기가 어려울 때는 더 스스로 시험 볼 때 듣기가 어렵지만 독해는 쉬울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한테 용기를 좀 주면서 봤어야 됐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듣기 같은 경우는요, 앞부분, 즉 남녀 간의 대화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대화는요, 이렇게 긴 대화도 있고 짧은 대화도 있죠.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긴 대화가 좀 더 문제 풀기 수월했다. 긴 대화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정답을 알려주는 힌트가 여러 번 들렸고 짧은 대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화가 짧다 보니까 이 남녀의 한마디만 듣고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듣고 정답을 찾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은 듣기 앞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여러분들 듣기 이 부분에 이 장문 듣기 있죠? 장문 듣기는 매 시험마다 어렵게 출제되고 오늘도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비교적 오늘은 듣기에 비해서 독해가 좀 쉽게 출제가 됐는데요. 자,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도요,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야? 난 진짜 어려웠는데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어휘였습니다. 그렇죠? 어휘. 그리고 우리 구조를 분석하는 구조 분석의 힘이 좀 필요했다면 다 해석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다 하면 제가 지금 총평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가 쉽게 다가왔을 거고 내가 그냥 정말 다 해석하면서 문제 풀어야겠다라고 느끼셨다면 결국 시간 부족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독해 3부분은요. 마의 두 지문이 역시 오늘도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쓰기 같은 경우는 어순별 문제 총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기본구문 5개, 특수구문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받자문, 빼잇자문, 그 다음 경어문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자, 쓰기 이 부분 작문 같은 경우는요. 막막할 수 있지만 중잘남한테 수업을 들었다면 그대로 외운 템플릿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는 문제가 두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쓰기 이 부분은 문제가 두 문제죠. 두 문제 다 제 부교재에서 그대로 외워 적고 나올 수 있는 그림과 제시어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문할 수 있었고, 자, 쓰기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는 제가 오늘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자, 어떻게 내가 접근하면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랑 같이 듣기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중잘남이 발견한 출제자의 눈. 자, 오늘 듣기의 전체적인 문제 내용 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짧은 선택지의 비중이 감소됐다. 총 여러분 듣기가요. 우리 대화문이 몇 문제가 출제되죠?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듣기는 전체가 다 45문항인데요. 그중에 30문항이 대화죠. 대화 중에서 여러분들요. 우리 단 9문제만 선택지가 짧고 나머지 여러분들 21문제는 선택지가 다 길었어요. 긴 선택지는 결국은 독해력을 요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듣기를 내가 푸는 건데 이 선택지 A, B, C, D 쓰거 选项 4개 선택지의 의미 파악이 안 되니까 듣기가 어렵다라고 스스로 결론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오늘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세 번째요. 6급 어휘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6급 어휘 중에서도요. 눈으로 보면 그래 내가 좀 유추할 수 있는 어휘들인데 그걸 들려주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어렵다.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느낄 만한 문장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한 문장, 오늘 시험에 출제된 문장 가지고 와봤는데요. 做시, 여러분들 이 做, 이 뜻이 바로 뭐죠? 工作 할 때 做입니다. 일하는 거죠. 시는 뭐죠?休息, 바로 휴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고 쉬는 시간이 뭐가 없으면요. 어떤 규칙이 없으면, 규율이 없으면, 그러니까 생활 어떤 규칙이 없으면 伤身体, 그렇죠. 몸을 다치게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문장이 출제가 됐는데, 자, 이거 보면 내가 눈으로는 안다라고 느낄 수 있어도 듣고 풀기에 어려웠죠. 자, 작문 듣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크게 중국 관련된 듣기 지문 그리고 건강 관련된 듣기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오늘 중국 관련된 듣기 지문에는 여러분들 속담이 등장했죠. 여러분들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꽝인 얘는 시간이란 여러분들 의미입니다. 앞에는 얘는요. 우리 명량사, 양사로서 0.333m 정도 돼요. 자, 아주 짧은 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 뭐다라는 거죠? 금이다라는 겁니다. 시간, 금. 이 두 개 가지고 우리 속담 만들어 보면 시간이 금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을 소중히 해야 된다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속담까지 오늘 시험에 등장했고, 자, 건강 관련 지문은 얕게 잠이 드는 것과 깊게 잠이 드는 것. 그래서 뭐 깊게 잠이 드는 게 전체 수면 시간의 2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건강 관련된 지문도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그다음 앞으로 이제 시험 보실 분들, 듣기가 제가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듣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막 중국 가서 어학연수 하는 여력이 지금 갖춰져 있지도 않고 내가 듣기를 잘하고 싶은데 듣기에서 빠르게 해서 고득점을 취득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결국 듣기는 눈으로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자, 말할 수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 이 중잘남의 소리학습법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내가 알아듣는 건 알아듣는 대로 그냥 문제 푸시면 되고 못 알아듣는 지문의 정답까지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요 저랑 같이 간단하게 제가 듣기 문제 접근법 좀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는 여러분들요 선택지가 일단은 짧은 선택지랑 긴 선택지로 문제가 구분됩니다. 자, 오늘 시험에 짧은 선택지는 제가 9문제가 출제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긴 선택지는 21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 대화에서요. 짧은 선택지는 여러분들요 오늘 시험도 그랬어요.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장소라든가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숫자. 근데 오늘 시험에 숫자는 출제되지 않았고 여러분들요 장소 문제, 직업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그대로 들려주지 않고요. 얘는 출제자가 우리한테 여러분 뭘 들려준다? 네, 관련된 어휘를 들려주고 정답을 찾게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정 명사나 명사구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자, 그건 여러분들 같은 어휘를 들려주지만 같은 어휘를 몇 개 들려준다. 자, 여러 개 들려줘서 얘는 추가 메모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긴 선택지가 많이 출제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긴 선택지는 주어가 있냐 아니면 주어가 없냐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주어가 있는 거는 여러분께서 무조건 속어법으로 문제 푸시면 되고, 자, 주어가 없는 것은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제3자까지 잘 구별하셔가지고요. 바로 남자와 여자, 그 다음 제3자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의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단문, 듣기 같은 여러분들 경우는요, 결국은 구조 듣기 하셔야 되고요. 구조 듣기가 바로 뭐죠? 결국은 들으면서도 내가 주어, 수로, 목적어만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절남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소리학습법, 같은 소리, 유사한 소리,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내용 파악이 안 된 지문에 대해서 스스로 정답을 좀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소리학습법입니다. 소리학습법은 여러분들요, 바로 의미 파악이 안 된 문제를 소리에 의존하여 정답을 찾는 겁니다. 시험 문제 여러분들요, 얘를 그대로 정답으로 만들어요.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들리는 성우의 녹음 목소리고요. 얘를 그대로 정답으로 냅니다. 그럼 어쨌든 일치하는 소리가, 이 소리의 측면에서만 보면 일치하는 소리가 그대로 정답인 거죠. A, B, C, D를 보고 내가 내용 파악이 안 된다? 그럼 그대로 일치하는 걸 정답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요, 예를 들어서 관, 헌, 두어, 빈, 관了 이런 식으로 유사한 소리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요. 아예 다른 소리까지 출제되기도 합니다. 즉, 중절남의 소리학습법으로 내가 보완해서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듣기에서도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독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같은 경우는 오늘 시험에요. 역시 호응 구조 파악해서 푸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밑줄이 있었거든요. 지혜허 칠라이. 자, 이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문에 여러분들 보면요, 오늘 시험 독해 지문에 뭔가와 뭐를 합친다라는 표현이 또 그 다음 문장에 나왔기 때문에 지혜허 결합하다라는 걸 정답으로 체크했으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삐미엔 역시 오늘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수식 구조 파악하는 거는 량하우더, 요거는 여러분들 올해만 두 번째 시험에 출제가 되는 바로 수식 구조를 묻는 문제였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의미 파악하는 거 웨일라이, 요것도 의미 파악해서 푸는 우리 단순한 명사들이 오늘 시험에 등장했고요. 웨이즈, 이 위치도 중요했습니다. 자, 내가 버스에 타서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버스에 타면 어느 위치에 앉아야 될까? 지문에서 우리 독해 지문 세 번째 지문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가운데 쪽에 앉아라. 아래쪽에 바퀴가 없기 때문에 흔들거림을 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위치를 알려주는 문제가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죠. 자, 그다음 연결어 파악. 이지, 자, 접속사입니다. 및 아울러, 그 다음 지야, 루 같은 연결어가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는 결국은 어휘암기, 결국은 어휘암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HSK 5급이 딱 우리 하위 급수인 4급처럼 이 어휘만 외우면 여기서 문제 냅니다. 이런 급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5급 어휘 1300개를 빠르게 좀 외워주시고, 외울 때는 A to Z로 외우시면 안 되고, 제가 수업 때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 주제별로 정의된 자료 있죠. 자, 그럼 뭔가 이제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어휘 자료집을 가지고 열심히 어휘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어휘는 주제별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제별로 어휘를 좀 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 때는 내가 다 해석하면서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워진 어휘만 가지고라도 정답을 찾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의 독해 2부분과 독해 3부분, 장지문 중에 두 지문 빼고는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저랑 같이 바로 이어서 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쓰기 1분의 통합사고 훈련.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뭐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학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거나 어쨌든 내가 책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수로 찾아라 또는 받자문, 빼입자문, 연동문. 책이라는 거는요, 단원이 나눠져 있어야 되고 어떤 지식을 구조화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나눠져 있는 걸 공부할 때는 비교적 의지만 있으면 내가 학습할 때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받자문의 공식, 빼입자문의 공식 이렇게 공식만 외워가서는 그걸 단시간 내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건 바로 통합사고력인데요. 자, 통합사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 세 가지 스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 시간 단축.
이게 무조건 받자문이라고 받자문의 공식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먼저 단축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휘를 묶어주셔야 돼요. 보통 우리 시험에 4개에서 6개의 어휘가 출제되니까 그걸 일단 6개를 5개로, 5개를 4개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줄이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덧자, 양사, 개사 다음에 무조건 못 찾자, 명사 찾자. 그 다음에 동사와 명사의 호응 구조가 보인다면 묶어줘야 됩니다. 정도부사 뒤에 그쵸? 형용사 나온다는 거. 정도부사 용어 어려우면 페이창 같은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페이창 같은 글자가 보이면 혹시 형용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렇게 묶어주고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어휘 묶는다. 그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거다. 맞죠?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건 구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본 구문을 만약에 출제했을 때는요. 출제자들이 우리한테 기본 구문을 출제했을 때는 어휘 지식을 물어볼 때 기본 구문을 출제하고 그 기본 구문을 출제할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주어, 수로, 목적어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구. 우리 목적어 자리에도 여러분들 문장이 올 수가 있죠. 자, 그렇게 각종 구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특별한 동사, 이 특별한 동사라는 건 바로 뭐죠? 중자님이 수업 때 계속 강조합니다. 여기 목적어 자리에도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즉 뭔가 서술하는 형태의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애들. 자,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야 되는 거.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특수 구문을 물어본다는 건 당연히 우리한테 어법 지식을 물어보겠죠. 자, 받자문, 그 다음 빼이자문. 오늘 시험에 얘 등장했고 얘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시험에 뭐 등장했어요? 겸업문까지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먼저 내가 시간을 좀 단축해주고 그리고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나열한 후에 그 다음 여러분께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게 그냥 내가 어휘를 딱 보고 이거 내가 다 아는 어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뜻을 다 알아서 갑자기 이 한국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고민도 하지 않고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반드시 해석은 마지막에 해야 된다. 자, 그럼 오늘 시험에 어떤 게 출제가 됐는지 아마 이것 때문에 이 총평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오늘 시험에 다양한 형태의 기본 구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중단에 말씀드렸죠? 기본 구문이 5개가 출제가 됐다. 자, 기본 구문을 살펴보기 전에요. 저랑 같이 어휘 좀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문장, 오늘 시험에 출제된 기출 변형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오늘 시험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쓸 수가 없죠. 전 당연히 시험 문장을 알고 있으나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오늘 시험에 응시하셨다면 중잘남이 어디를 바꿔냈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다음 시험을 다시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제가 바꿀 때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 형태를 바꿔놨기 때문에 문장을 통째로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부터 보지 않고요. 첫 번째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죠. 슈어후. 여러분들 요거 설득하다라는 어휘 잘 나옵니다. 쓰기에도 잘 나오죠. 자, 오늘 시험에는요. 이렇게 설득력, 슈어후리라는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매우 설득력이 있다. 很有 슈어후리의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장 해석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보고서 상에 있는 주어는 뭐가 되는 거죠? 조사 결과, 조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자, 보고서에는 조사 결과는 뭐가 있다?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调查结果 같은 걸로 문제 낼 수도 있고요. 调查数据, 이 조사 데이터 같은 걸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정소. 자, 뭔가 내가 견디다라는 그런 의미죠. 고통 같은 거 견딜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소, 뭐랑 많이 호응해요, 여러분들요? 통쿠, 호응한다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他在过去的10年里, 자, 그는요 언제 과거 10년 동안 견뎠다라는 거죠. 많은 고통을.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구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히나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자꾸 사람을 주어 자리에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학생 또는 뭐 인칭 대사 같은 걸 얘를 무조건 주어 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판단이 되면 기본 구문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수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那些话, 저 말들은 줄곧 뭐 했어요? 격려시켰다, 용기를 북돋게 했다라는 거죠. 누구를? 학생을. 자, 학생이 그의 말을 용기를 북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
또는 이러한 말들이 학생을 용기를 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네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舍不得. 여러분 얘는요. 뒤에 보통 이게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기 아쉽다. 사실 우리 시험에는요. 舍不得离开 이 졸업식 관련된 그림이에요. 舍不得离开老师和同学 나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헤어지기 아쉽다. 舍不得离开의 형태로 이 그림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제시어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동사입니다. 근데 오늘 시험은 舍不得 뒤에 뭐가 등장했냐 여러분들요. 이 목적어 자리 여기 안에 또 뭐가 등장했다. 자, 겸어문이 등장을 해서 아마 이 문장이 여러분들 나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 주어 좀 바꿔봤습니다. 선생님은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은 항상 자 여기서 舍不得는 그냥 여러분께서 不想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뭘 원치 않아요? 랑 학생이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表明. 자, 뭐랑 많이 쓴다, 여러분들요? 타이도, 태도랑 많이 쓰죠. 자, 上司, 상사입니다. 상사는 再次, 뭐예요? 거듭 재차 반복해서 再次 여러분들 상사는 거듭 반복해서 밝혔다. 자신의 어떤 거 태도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은 제가 다 이제 바꿔낸 표현들이니까 정답 시험 보신 분들은 그대로 내가 풀었던 문제에다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여러 가지 특수구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특수구문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오늘은 세 문제 출제가 됐다. 받점은 빼이점은 겸어문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참 중잘남이 수업 때도 엄청 많이 강조했죠. 싸. 어딘가에 무언가를 엎질르다라는 뜻인데 저건 뜻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수업 때도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고 심지어 이 베스트셀러인 해커스 단어장 초록 색깔 단어장 있죠. 단어장에도 그 예문이 강조되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얘는 우리 시험에요. 뒤에 처치 대상 싸짜이 장소. 자, 물을 어딘가에 엎질렀다. 그래서 싸짜이 어디다 엎질른 거죠? 键盘上 가겠습니다. 나는 뭐에서 부주의해서 물을 싸짜러 어디에 엎질렀다? 键盘上에 엎질렀다라고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 이게 어렵다라고 느꼈다면 제가 지금 이걸 일반적인 평서문으로 썼죠.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물을 키보드에 엎질렀다라고 썼는데 만약에 누가 엎질렀는지 모른다면 여기 워 자리를 뭘로 바꾸면 돼요? 의문사 谁, 누가라고 바꿔주시면서 당연히 여기다가 물음표를 써야겠죠. 자, 그럴 때는 이제 不小心 쓰지 않고요. 누가 把水洒在了뭐 카페트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키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어보는 중국어에 있는 이 의문사는요. 물어보고 싶은 자리에다가 쓰셔야 되고 이렇게 의문문이 출제가 됐을 경우는 지필 시험 보실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물음표를 찍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시야라는 거죠. 입이 여러분들요 어디로 벌어졌어요? 아래로 벌어졌죠? 놀랄 때 씁니다. 빼자 뒤에 뭐가 나왔어요? 자, 가해자가 나왔네요. 지혜제 빼, 샨띠엔 바로 뭐죠? 번쩍, 번개입니다. 번개. 그래서 지혜제는 번개에 의해서 뭐예요? 시야, 놀라서 쿨러, 눈물을 터뜨렸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놀라 울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逃避现实, 현실 도피. 잘 나오는 호응구입니다. 逃避现实, 현실 도피는요. 只会 단지 여러분들 누구를 일을 현실 도피하는 게 누구를 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죠?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变得更复杂, 복잡하게 만든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럼 현실 도피 같은 경우는요. 무슨 원망은 이런 걸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자, 원망이 동사지만 우리 중국어는 형태 변화 없이 그냥 명사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다를 그냥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망은 일을 더 어떻게 만든다? 엉망으로 만든다. 복잡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예시 들어드리는 문장이 사실 오늘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8문장 저랑 같이 변형 문장으로 살펴봤고요. 자, 오늘 시험에 이제 쓰기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쓰기 이 부분 역시도요. 자, 시험지 출제된 어휘를 제가 좀 변형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런 어휘가 출제가 됐는데 자, 오늘 시험에 제가 쓰기는 쉽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자, 왜냐하면 오늘 시험 같은 경우도 이러한 어휘는
함께 그냥 묶어 쓸 수 있는 어휘였어요. 그쵸? 我喜欢一个人 나는 혼자 在 어디 傍晚 뭐 하는 걸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5시에서 한 7시쯤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해가 질 저녁 무렵에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산책하는 거 좋아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享受 네, 즐기는 겁니다. 뭘 즐겨요? 시간을 호응하는 거죠. 환지에 뭐랑 많이 이용해요? 야리 완화시키다. 그 다음에欣赏 예, 뭐 하는 거죠? 风景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오늘 시험에 이欣赏이라는 어휘와 享受 얘를 헷갈렸을 수 있어요. 오늘 시험 글 쓸 때 자, 충분히 호응구 가지고 구분해 주셔야 되는 그런 동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我喜欢一个人在傍晚散步 나는 여러분들 이거를 뭐한다?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这么做有什么好处呢? 第一, 第二,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글을 좀 몰아가셔야 됩니다. 글이라는 건 여러분들 제가 이건 현장 강의 수업 때도 엄청 많이 강조하고 제가 인강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는데 쓰기가 막막한데 막막한다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쓰기는 내가 좋은 지문, 시험의 활용도가 높은 지문을 외웠다가 이걸 옮겨 적어야지. 가가지고 그대로 내가 한국어식 중국어 표현으로 글쓰기 하시면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지만 더 나아가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글 쓸 때 자 이거 이런 표현 나왔다고 그냥 산책하러 갔다 라고 이야기글로 쓰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까? 첫째, 傍晚散步 자, 얘는요 거의欣赏 풍경을 뭐 할 수 있어요? 자,欣赏 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요, 享受 할 수 있게 한다. 어떤 것을? 시간을.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还可以缓解工作上的压力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준다. 랑 동사 앞에서 적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뭐 하자는 거죠? 산책하자. 이 시간에 산책하자. 라고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 100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100번은 여러분들요. 실제 시험에 이런 그림이 출제가 됐는데 앞에서 일단은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그림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 동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들요. 그냥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는 어휘는 중잘남 부교재 119 단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쓰기 템플릿, 많은 거에 썼던 쓰기 템플릿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 내가 외웠다면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고 저랑 같이 모범 답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나는 대표로 发表 발표했다. 명사 아니라 동사로 쓰입니다. 发表了演讲 发表演讲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나는 뭐 했다? 발표했다 라는 거죠. 为了好好完成 잘 완성하기 위해서 我做了很多准备 나는 준비를 많이 했대요. 虽然在演讲之前我很紧张 나는 좀 뭐 했죠? 我很紧张 긴장했지만 자 그러나 我还是出色的完成了演讲 나는 뛰어나게 뭐 했다는 거죠? 완성했대요. 발표를 演讲结束后我的同事们 동료들이요 给了我 나한테 열렬하게 뭐했다? 박수를 보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낼 때는 반드시 출제자가 원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그 표현들은 중잘남이 제 부교재에 정리해 놨기 때문에 자, 제가 만든 부교재에 있는 템플릿을 외운다면 쓰기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오늘 총평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제가 추가로 문장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 문장은 오늘 시험의 독해 2부분의 62번 지문에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문장이 멋있어가지고요. 문장을 외워봤어요. 니 비에지 너 너무 그렇게 급해하지 마. 注意困难时 가장 힘들 때요. 在坚持 우리 5급이 정말 5급이 아니라 HSK가 정말 좋아하는 동사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요. 조금만 더 몇 걸음 나아가 봐 라는 거죠. 在坚持几步 몇 걸음 더 나아가 보래요. 지금 우리들이겠죠. 你就能看到 그러면 너는 볼 수 있게 될 거래요. 最美丽的风景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된다. 가장 어려울 때 좀만 뭐를 하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시험에 참여해서 독해하면서 감동받았던 문장이에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는 현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걸 좋아하는데 학생들을 만날 수 없게 돼가지고 힘든 때예요.
그렇죠.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 수강생 분들도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시행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현장 강의와 그다음 인터넷 강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들도 다 인강으로 제가 촬영을 다 했고요. 자, 우리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 해커스가 시험장인 거 알고 계시죠? 시험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자, HSK 시험 응시료 100% 지원합니다. 특정 반에 수강하시면 100% 지원하죠. 자, 1대1로 원어민 조교와 장문 첨삭 그리고 불합격 시까지 재수강까지 무료 이렇게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인터넷 강의는 HSK 5급 학습 가이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확인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시험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시험 보지 않았지만 이 총평을 통해서 다음 시험에 도움을 얻으려고 클릭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전함 김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